어이씨. 자, 2번 전기력을 볼게요. 전기력. 자, 전기력이 옆에 무슨 뜻인지 나오고 있어. 전기를 띤 물체에 사용한 힘. 뻔한 얘기죠. 야, 전기력이 뭐냐 물어보니까 전기의 힘이래. 자, 그냥 하나만 하는 소리가 또 써 있는데요. 그런데 저게 좀 중요한 얘기이기는 합니다. 자, 이게 나중에 이 다음 편에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사실 제목 자체가, 이 단어 제목 자체가 전기, 자기. 야, 전기가 뭐냐, 전기가. 우리가 이제 흔히 뭐 220V 막 전기 쓰고, 이제 핸드폰도 다 전기로 움직이고, 빛도 전기로 나오고, 다 전기를 알겠단 말이야. 자기는 이제 마그네틱, 자석입니다, 자석. 자석의 어떤 기운. 참고로 이 기자가 기운 할 때 기자입니다. 기운. 감기가 기운 기자잖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어떤 기운, 기세, 어떤 뭐 능력, 힘, 그런 거를 이제 기자 붙이는 거야. 자석은 뭔가 물체를 톡톡 달라붙게 하고, 뭐 뭘 밀어내기도 하고, 뭐 그런 힘이 있는 거 우리가 알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게 뭔가 자석에 어떤 기운이 있는 거야. 그걸 자기라고 그럽니다. 자기. 근데 재밌는 게, 전기가 있으면 자석의 힘, 자기가 생기고, 자기가 있으면 전기가 생겨. 두 개는 항상 짝으로 붙어서 생겨. 항상. 그래서 재밌게도 내가 얘를 만들면 자동으로 얘가 생기고, 얘를 만들면 자동으로 또 얘가 생겨. 항상 얘 두 개는 짝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로 발전기도 만들고, 전동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물체도 많이, 별별 뭐 발명품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자, 그 중에서 이제 전기의 어떤 힘을 얘기하는데요. 전기의 힘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느냐. 전기의 성질, 자기의 성질이 비슷해. 똑같진 않지만 비슷해. 자, 그래서 전기의 힘, 그러면 자석의 힘을 잠깐 생각해 보자고. 그럼 니네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석의 힘 중에 뭐 이런 게 있었어. N극, N극 서로 밀어내고, S극, S극 서로 밀어내고. 근데 N극, S극은 서로 달라붙고. 서로 다른 극끼리는 달라붙는데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거 우리가 그때 공부를 했었단 말이야, 니네가. 전기도 똑같습니다. 전기는, 자석은 N극, S극 있잖아. 자, 전기는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극. 자기는 N극, S극이 있는데 전기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극이라고 해도 되고,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이런 애들이 존재해. 그럼 이 중에서 같은 종류끼리는, 즉 플러스끼리는 밀어내고, 플러스 마이너스끼리는 달라붙고,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이제 어디서 말하는 게 전기력이 그런 거야. 자, 그러면 밑에 두 물체가 같은 전을 할 때라고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 벽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고, 빨간색 공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둘 다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써있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얘네들이 전기를 띠지 않으면 벽에 줄 매달아 놓으면 그냥 두 개가 이렇게 그냥 같이 축 늘어져 있을 거야. 축. 근데 얘네들이 같은 전기를 플러스를 뜨면 서로 이렇게 밀어내더라고. 자, 옆에 그림에 또 밀어내는 그림에 마이너스 극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밀어냅니다. 얘는 또 마이너스 극끼리 이렇게 있을 때 서로 마이너스 극끼리. 이 플러스가 서로를 밀어내고 앉아 있고, 마이너스도 서로를 이렇게 밀어내고 앉아 있는 거야.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슨 극? 같은 극일 때 같은 전기는 서로 밀어내더라. 그래서 위에 두 물체가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한다. 자, 다시 밀어내는 청력 밑줄 딱 치시고 청력에 동그라미 치세요. 척자가 그게 배척할 척자야. 한자로 밀어낼 척자야. 그래서 밀어내는 힘, 청력. 청력이라고 먼저 알아먹어야 돼. 진짜 막 청력이 뭐냐 막 이런,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기 너무 붙었다. 약간 한자어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자, 옆에 그림은 사실 왼쪽 오른쪽 다 똑같은 그림이어서 하나만 그릴게요, 선생님은. 플러스 마이너스 극은 서로 다른 극끼리 이렇게 서로 달라붙지요. 뭐 서로 얘들이 서로 이렇게 달라붙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옆에 나와 있고요. 옆에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한다. 끌어당기는 인력에 밑줄 치시고요. 끌어당기는 인력에 밑줄 치시고, 당연히 인력에도 동그라미. 인자가 한자로 끌 인자야. 끌 인자.
근데 뭐 교통사고 딱 사고 나면 차가 견인차가 끌어가지. 견인차, 인자. 자, 그래서 밀어내는 건 청력, 당기는 건 인력. 자, 청력은 언제일 때? 같은 전기일 때. 끌어당기는 건 언제? 서로 다른 종류의 전기일 때는 서로 달라붙는다. 근데 뭐랑 똑같다? 자석과 똑같다고. N극, S극 서로 다른 극끼리는 달라붙고 S극, S극, N극, N극 서로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버리지. 그래서 그런 성질과 똑같은 게 전기에서도 작용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별거 없고요. 나머지는 뭐 시험 같은 건 다 문제에서 풀 거야. 49페이지에 들어가 봅시다. 자, 정신 차리고 다 이해를 잘 좀 해야 돼. 쉬우니까 이 앞부분. 앞부분은 되게 쉬우니까. 자, 개념 속성 문제 1번 봅시다. 마찰 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 자, 1번. 마찰 전기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할 때, 자, 민지, 영주부터 해볼까? 영주야. 1번. 마찰 전기는 서로 다른 두 물체를 마찰할 때 발생한다. OX? O예요. 2번. 두 물체를 마찰할 때 물체 사이에 원자핵이 이동한다. OX? 그렇죠. 이동은 누가 해? 여기 써있죠? 전자가 이동합니다. 원자핵은 절대 이동 안 해. 원자핵은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동 안 합니다. 전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3번. 두 물체를 마찰할 때 전자를 잃은 물체는 말선을 띈다. 자, OX? X.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선을 띄겠지. 그죠? 간단합니다. 자, 2번 문제. 오른쪽 근육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을 마찰할 때 털가죽에 있던 전자가 플라스틱 막대로, 자, 근데 뒤에 막 설명이 써 있는데 우리는 이 설명 없이 이걸 이해해야 돼. 다시 첫 번째 줄 읽어볼게.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을 마찰한대. 자, 칠판 보세요. 플라스틱 막대와 털가죽을 마찰시켰대. 그 요 한 줄만 보고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아이고야, 털가죽은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성질을 띠겠구나. 아이고야, 플라스틱은 전자를 얻어서 마이너스 성질을 띠겠구나를 알 수 있는 거야. 왜? 털 유명 나우프를 외웠잖아. 자, 그래서 이야, 두 개가 이렇게 비벼지는 마찰이 일어나는 상태구나. 자, 가로 1번. 마찰로 플라스틱 막대에는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플러스 전하의 양보다, 자, 많다 적다. 석주야. 많아 적어? 많죠. 2번. 마찰로 플라스틱 막대는 기억. 자, 석주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기억에는? 그렇죠. 플러스 막대는 얻었으니까 마이너스 전하, 털가죽은 플러스 전하로 대전될 겁니다. 3번. 다음은 물체를 마찰해서 대전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다. 털 유명 나고프레. 자, 괄호 안에 안 맞은 말을 쓰세요. 정훈이 1번. 고무풍선과 털가죽을 마찰하면 고무풍선은, 자,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에 어떤 걸까? 그렇죠.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됩니다. 2번. 고무풍선과 플라스틱 막대를 마찰하면 고무풍선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죠. 플러스. 야, 쉽잖아 이제. 3번. 이 물체 중 서로 다른 두 물체 마찰할 때 가장 전자를 얻기 쉬운 물체는 뭐다? 물체를 고르라. 여기서 털 유명 나고플레 중 에보나이트는 있지도 않지만 털 유명 나고플 중에서 전자를 가장 얻기 쉬운 물체. 그렇죠. 플라스틱이죠. 가장 얻기 쉬운 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잖아. 플라스틱. 4번. 오른쪽 그림은 플라스틱 빨대 A와 B를 각각 털가죽의 문지로는 빨대 A의 빨대 B를 가까이 가져다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발언에 맞은 것은 플라스틱. 이거 보기를 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고 실험, 머리로 실험을 좀 해봅시다. 나 실험 장치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는 빨대 위에 꽂았는데 빨대 필요 없이, 자, 나무 위에다가 빨대를 이렇게 하나 놨는데 빨대에다 이렇게 핀을 이렇게 하나 콕 꽂은 거야. 그럼 어떤 상태가 되어버리면 빨대에 핀을 꽂았으니까 빨대가 반대쪽에 헐렁헐렁 돌아갈 수가 있어. 막 돌아가. 그런 상태입니다. 이 나무에다가 콕 꽂아서 막 자유롭게 아주 약한 힘만 줘도 이렇게 휙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빨대를 가까이 가져다 대는 겁니다. 다른 빨대를 가까이 가져다 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보는 건데, 이 빨대랑 내가 가까이 가져간 빨대를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털가죽에 각각 문질렀대. 털가죽에. 자, 이 플라스틱 막대 봐봐. 이거 보지 말고 이제 이거부터 봐봐. 이 플라스틱 막대를 털가죽에 문지르면 이 플라스틱 막대는 무슨 전기를 띨까? 무슨 전기를 띨까? 아, 써있잖아. 털가죽과 문지르면 플라스틱 막대는 무슨 전기를 띨까? 마이너스 전기를 띠겠지. 달면서 얘기 안 하는 거지, 이 새끼들아.
자, 얘는 마이너스 전기를 곳곳에 이렇게 많이 띱니다. 이 마이너스 전기는 왜 띄는 거지? 털가죽에서 전자가 넘어와서 그래. 털가죽에 있던 전자들이 다 얘한테 옮겨 붙은 겁니다. 여기에만 마이너스가 많은 전자들이 많이 모인 게 아니라 전자들이 고르게 많이 퍼져 있게 돼. 그래서 전자 전체를 어디를 봐도 전자가 좀 넘쳐. 자, 얘도 똑같이 털가죽에 비볐어. 그럼 이 빨대 역시 마이너스 똑같이 이렇게 전기를 띠겠지. 자, 이 빨대에 내가 이 빨대를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마이너스 힘이 존재하지. 자, 같은 종류의 전기지.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해? 청력이 작용을 해.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고. 밀어내는 힘. 그러면 내가 이 빨대를 여기다 이렇게 꽂고 있었어. 자, 이제 손잡이는 이거 생략할게. 이렇게 있었어. 내가 똑같은 빨대를 가까이 갖다 대면 얘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는 성질 때문에 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붙지 않으려고 그래. 내가 이쪽을 이렇게 해도 이렇게 도망가겠지. 참고로 이렇게 닿으면 안 돼요. 물론 이 경우는 닿아도 되지만 닿으면 안 돼요. 그냥 가까이만 가도 마치 자석이 밀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림이다, 지금. 머릿속으로 이렇게 연상을 해서 마치 움직이는 영상처럼 보여야 돼. 어딨냐? 4번. 그래서 다시 정문이가 해봅시다. 1번. 플라스틱 빨대를 털가죽에 문지르면 두 물체 사이에 전자가 이동하여 두 물체가 서로 같은 전화, 다른 전화 어떤 거야? 다른 전화. 2번. 빨대 A와 B는 서로 같은 전화, 다른 전화 대전되는 게 같은 전화로 대전되죠. 그래서 A와 B가 가까워지면 서로 끌어당기는 밀어내는 어떤 거?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죠. 잘했습니다. 자, 5번. 실에 매달린 두 재전체의 모습을 옳은 것은? 석주가 골라봅시다. 옳은 거 몇 번입니까? 3번이 옳습니다. 정답이에요.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니까 멀어지고 있는 이런 그림을 얘기하는 거지. 자, 50페이지 봅시다. 정전기유도. 자, 이제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여기는 어떤 파트냐면 초등학생 파트야. 초등학생 파트 되게 쉬워. 초등학교 애들 이거 다 배우잖아. 대전열은 안 배우지만 막 플러스 마이너스 막 서로 밀어내고 이런 거 막 배우니까. 자, 이제 우리가 문제 봐시 이제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를 봅시다. 이게 지금 마찰 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칠판에. 정전기가 우리가 지금 뭔지 공부했어. 정전기는 뭐지? 정전기는 두 물체를, 서로 다른 종류의 두 물체를 마찰시켜서 전자를 한쪽으로 막 이동시켜서 만들어내는 전기의 힘. 그게 마찰전기였어. 근데 그 마찰전기를 뭐 하자? 유도하자. 동화치지 마세요. 괜찮아. 유도하자. 만들어보자는 거야. 그럼 마찰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정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저수지에 물을 한번 채워보자. 그 뜻입니다. 저수지에 물을 채워보자. 자, 읽어볼게요. 전기를 띠지 않은 금속에 대전체를 가까이 할 때 금속의 끝부분이 전하를 띠는 현상. 화살표, 금속 내부의 전자가 대전체로 전기력을 받아 이동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 쭉 나와 있습니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자, 동그라미 1번. 유도되는 전하의 종류. 첫 번째 점. 대전체와 가까운 쪽.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 대전. 두 번째 점. 대전체 먼 쪽. 대전체 다른 종류.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테니까 이해만 하면 됩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런 물체 있잖아. 이런 물체에 전자나 원자 핵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좀 볼 거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간단한 그림으로 이제 살펴보는 거야. 근데 전기는, 이런 플라스틱은 사실 전기가 잘 안 통하잖아. 전기는 금속이 잘 통하잖아. 그래서 금속이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금속, 이런 이제 원통 같은 게 있다고 쳐보자. 선생님 저 되게 굵게 그렸지만, 뭐 가늘고 실 같은, 이런 전선 같은. 이런 전선이 뭐야? 어떤 긴 원통 같은 게 이렇게 금속이 하나 있는 거란 말이지. 자, 어떤 금속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이 금속이, 예를 들어 금속이면 뭐 니네가 전기 잘 통하는 금속, 구리나 금, 은 이런 걸 생각을 해볼 때 알루미늄도 전기 잘 통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원자들이 잔뜩 들어있겠지. 원자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근데 그 원자를 선생님이, 자, 원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따만 생겼는데, 대부분은 텅텅 비어있고 가운데 원자 핵이 있다고 했지. 핵 주위를 막 전자가 이렇게 돌아. 그럼 그 옆에 원자도 있겠지. 그 옆에 원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 원자. 핵, 전자. 그 옆에 원자도 이렇게 있겠지. 자, 그러면 핵과 핵 사이에, 핵과 핵 사이에 전자도 있고, 전자 빼고, 핵과 핵 사이에 이 공간은 뭐가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무야, 무, 없을 무자야.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먼지 같은 것도 없어. 먼지는 이런 원자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럼 먼지조차도 원자가 수억 개가 모여야 먼지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원자 핵과 이 원자 핵의 이 두 개는, 이 원자 핵과 이 원자 핵 두 개는 굉장히 강하게 서로 가까이 있어. 달라붙진 않아. 근데 굉장히 가까이 있어. 떨어지진 않고 또 가까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 그래서 칼 같은 걸로 안 잘리는 거야. 내가 이 원자핵과 이 플라스틱 막대를, 이 분필을 이루고 있는 플라스틱 원자들이 서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데 너무나 가까이 강하게 붙어 있어서 잘라지지도 않는 거야. 내 손에 통과되지도 않고 텅텅 비어 있지만. 자, 어쨌거나 핵들이 이렇게 있다. 핵이 붙어 있는 건 아니야. 핵은 이렇게 떨어져 있어. 전자들이 서로 요 전자는 요 핵 주위를 막 이렇게 돌고 있지. 요 전자도 요 핵 주위를 막 이렇게 돌고 있지. 막 돌고 있는데 모든 전자들이 다 돌고 있는 게 아니야. 몇 개의 전자는 자유롭게 다녀. 자, 그래서 요 전자는, 선생님이 그린 요 전자는, 요 전자는 얘한테 돌아다니고 치자. 이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아. 여기 핵에 빙빙 돌고 있다고 치자고. 여기 있는 전자도 막 이렇게 돌고 있어. 여기 있는 전자도, 여기 핵이 안 걸렸네. 핵이 이렇게 있으면 막 이렇게 돌고 있어. 그런데 이 중에 어떤 전자는 여기 뭐가 얽혀있지가 않아. 얽매여 있지가 않아. 그냥 지 혼자 돌아다니는 거야. 어떤 전자는 지 혼자 돌아다녀. 어떤 전자는 지 혼자 돌아다녀. 자, 이렇게 지 혼자 돌아다니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불러. 어떤 핵에 붙어서 돌아다니지 않고 지 혼자 막 떠돌아다닌다는 뜻이야. 이런 자유전자.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제부터는 얘랑 얘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취급 안 해요. 얘는 어차피 계속 이 핵에 붙어서 돌아다니기만 할 거거든. 움직이지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 빼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애들과 핵만 관심 있게 보자. 자, 그래서 내가 어떤 물질을 봤을 때 일단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핵을 그릴 거야. 근데 핵은 관습적으로 플러스를 이렇게 표현해. 왜 그러냐면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니까.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이 금속 덩어리는 핵들이 잔뜩 있겠지. 이렇게 잔뜩 있을 겁니다. 핵들이 잔뜩 있을 거야. 자,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자유전자가 있어. 사이사이에 자유전자들이 막 이렇게 지 혼자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니고 앉아 있습니다.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막 돌아다닙니다.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데, 이 전자가 막 이동을 할 때 누가 오히려 방해물이 되냐면, 이 핵이 방해물이 돼. 그래서 이 전자가 여기로 가고 싶은데, 핵에 팅 막힐 거 아니야. 가다가 팅 막히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일로 가고 싶어도 팅 막히지. 일로 가도 팅 막히고. 이 전자가 여기까지 가고 싶어. 가다가 팅 막 부딪히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저 핵이 전자가 이동하는 걸 방해를 하는 놈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고,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저 핵은 절대 저자유수 움직이지 않는다. 계속 말하지만 무슨 수를 써도 안 움직여. 쟤는 그냥 저자에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돼. 움직이는 건 오로지 전자밖에 없다. 내가 이 그림에서 좀 전자를 더 그릴게. 자유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이 그림에서 예를 들어 이건 금속이야. 이 하얀색 전자는 지금 아무데나 막 움직이고 있는 거야. 지금 상태로.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플러스 전기, 이렇게 마이너스 전기, 내가 이런 전선 콘센트 같은 데 푹 꽂아가지고 전기를 공급을 해줘. 전기를 공급해주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플러스니까 이거 플러스가 여기 걸리고 마이너스가 여기 걸리니 이 전자 마이너스 애들이 얘를 따라갑니다. 서로 다른 극을 찾아가는 거야. 다른 극에 끌리니까.
다른 같은 극에는 서로 멀어지려고 하니까 이제 지 마음대로 아까는 막 난리치고 막 움직이던 애들이 다 이쪽 방향으로만 가. 이제는. 왜냐면 플러스가 있어서. 자,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쫙 전자가 이동을 하지. 전자가 가서 결국은 이 도선 타고, 전선 타고 다시 들어가 버려. 그리고 이쪽에서는 다시 새로운 전자가 공급이 돼. 새로운 전자가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새로운 전자가 나오고, 전자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기가 흐르는 거야. 우리가 전기가 흐른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이 금속에서. 그러다 내가 이 전선을 딱 띄면 또 치워버리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지. 그러면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갑자기 방향을 잃고 그냥 지 마음대로 아무데나 움직입니다. 아까처럼. 지 마음대로 막 난리치고 마음대로 움직이면 이제는 우리가 이 금속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자, 지금 어쨌든 이 상태야. 내가 여기다가 어떤 물체를 가까이 대. 저기 닿으면 안 돼. 그냥 가까이만 가는 거야. 내가 플러스 전기를 띤 그런 물체를 가까이 가. 그럼 이 플러스 전기가 좋다고 이제 이 마이너스 애들이 아까처럼 똑같이 또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똑같이 이쪽으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한쪽으로 쫙 이동을 해. 그럼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뭐가 느껴지냐면, 여기 갑자기 이 전선에, 이 금속에 전기가 흐르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멈춰져. 그냥 지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놀고 있던 전자가 한쪽으로 가지런하게 막 이동을 하니까. 전자가 막 이동한단 말이야. 전자가 이동하니까, 와, 전기 흐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는 결국은 더 어디로 갈 거냐면, 자, 이쪽에 다 모여있게 될 거야. 더 이상 갈 길이 없으니까. 전선 연결 안 돼 있잖아. 다 이쪽에 모여있어. 다 이쪽에. 자, 다 이쪽에 모여있고, 플러스에 다 이쪽으로 모여만 있으면 더 이상 움직이는 전자가 없지. 그럼 이제 인간이 보기에, 갑자기 전기가 안 흐르네, 이제는. 또 전기가 안 흐르는 걸로 느껴집니다. 자, 내가 이제 이러다가 이거 치울게. 이렇게 치우니까 이제 이 전자들이 멘붕이야. 그동안은 이 플러스가 좋다고 다 모여 있었는데, 플러스도 없어졌는데, 마이너스끼리 붙어 있지. 그 이제 마이너스끼리 서로 밀어낸다면서, 같은 끼리 밀어낸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몰려 있잖아. 한쪽에. 니네도 생각해봐. 니네 교실에, 위에서 봤을 때, 30명이 교실에 골고루 퍼져 있어야지 한쪽 구석에 30명이 다 모아서 있겠다고 생각해봐. 답답하잖아. 퍼져나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전자들이 다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대로. 가능한 한 넓게 퍼지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넓게.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넓게 퍼지면서 다시 끝나는 거야. 자, 이러다가 내가 이쪽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극을 갖다 댑니다. 마이너스 극을 마이너스로 대전된 물체를 갖다 대. 그러면 이제 이 마이너스 전자들이 이제 얘가 싫은 거야. 싫어서 다 이쪽으로 갑니다. 가장 끝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번에는 이쪽에 다 이렇게 몰려있게 돼. 다 싫어가지고. 다른 극끼리는 밀어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저 속에 이런 물체 속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야. 근데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절대 외울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하면 되게 쉽잖아. 뭐 플러스가 왔대, 뭐 멀어지고 뭐 가까운 쪽에는 뭐 대전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 그냥 이런 움직임을 머릿속으로 이해하면 문제 다 풀립니다. 싹 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유도되는 전하의 종류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점,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로 대전,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이런 거야. 자, 봐봐. 마이너스를 대전시켰어. 그럼 이 대전체와 먼 쪽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겠지? 대전체와 먼 쪽에는. 자, 이런 대전체와 가까운 쪽 봅시다. 이 선생님이 동그라미 친 여기에는 마이너스 전기보다 플러스 전기가 더 많지. 그럼 이쪽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거지. 그래서 말이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거야. 대전체와 가까운 쪽에는 다른 종류의 전기, 대전체와 먼 쪽에는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계속 강조하는데 이해를 해야 돼. 무조건 이 말만 글씨만 외우는 게 아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이걸 계속 해줄 거야. 다음 동그라미 2번 그 그림 밑에, 저 밑에 그림도 이따가 문제 다 볼 거야. 다 밑에. 동그라미 2번 대전체와 금속 사이의 전기력. 금속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이 대전체와 다른 종류를 전하띠므로 대전체와 금속 사이에서는 인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림 봐봐. 여기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는 물체가 있어. 이쪽에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데
마이너스 전기 플러스는 서로 저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르지. 다른 종류지. 다른 종류가 무슨 힘이 작용한다? 청력이 작용해. 서로 끌어당길 겁니다. 서로 끌어당길 거예요. 그래서 청력이 작용한다. 이게 이 뜻이야. 자,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를 볼게요. 플러스 강의. 자, 1번 정전기 유도 현상 및 이용. 첫 번째 점 봅시다. 첫 번째 점. 자, 번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과 땅 사이에서 전자가 순간적으로 이동하면서 빛을 낸다. 이 번개가 정전기 유도 현상의 가장 대표적인 예야. 두 번째 점 터치스크린. 손가락에 화면을 대면 정전기 유도에 작동한다. 니네 핸드폰 화면 누르는 거 다 니네 손에 있는 전자를 감지하는 거야. 전자를 그 핸드폰 표면에서 감지해서 정전기 그 유도 현상으로 터치스크린이 작동을 합니다. 세 번째 점 복사기. 토너의 검은 탄소 가루가 정전기 유도에 종이에 달라붙는다. 복사기 원리를 따져보면 되게 재밌는데요. 복사기에 오늘 문제를 푼 복사기에 저 종이에다가 복사기는 처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대전을 시켜버려. 거기다 탄소 가루를 묻히는 거야. 굉장히 신기하게 저렇게 글씨가 나옵니다. 네 번째 점 공기청정기. 공기 중에 작은 먼지를 정전기 유도로 끌어당긴다. 하나가 빠져있는데 밑에다가 하나 더 쓰세요. 점 하나 쓰고. 교과서에 있을 겁니다. 자동차 도색. 길거리에 다니는 자동차 색깔 칠하는 거 있잖아. 공장 가면요. 푹 분무기처럼 페인트를 뿌려. 칙 하고 페인트를 뿌리는데 그 페인트에다가 정전기를 걸어버려. 그 정전기를 걸어서 자동차 표면에 정전기를 딱 달라붙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동차 도색, 색칠할 때는 실제로 정전기를 이용하는 거고요. 이거를 한자로 옛날에는 이거 쓰지 마. 전착도장이라고 이렇게 불렀어. 전착도장. 한자로 막 써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뭔 뜻이냐면 페인트에 전기를 걸어서 페인트 칠했다. 그 뜻입니다. 자, 어쨌거나 자동차 도색도 하나 써놓으시고요. 자, 이제 밑에 있던 검정기를 보기 전에 문제를 좀 봅시다. 여기는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51쪽에 6번 봅시다. 개념 속속 6번. 자, 지금까지 외우라고 한 게 대전열밖에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물리는 외울 것도 없죠. 앞으로도 외울 거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공식이나 몇 개 나오는데 뭐 그거 별것도 아니고요. 6번. 금속에서의 정전기도에 대한 현상으로 옳은 걸. 자, 누구 차례냐? 영주 차례냐? 영주가 다시 이제 봅시다. 1번. 서로 다른 물체끼리 직접 마찰하거나 접촉시키지 않아도 물체야 전하를 띠도록 할 수 있다. OX? 그렇죠. 마찰하거나 접촉시키지 않아도 전하를 띠게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방금 봤죠? 이 금속에 뭔가 내가 마찰을 주거나 만지거나 하지도 않았어. 그냥 얘를 가까이만 대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띠게 만든단 말이야. 자, 그래서 5. 야, 2번 문제. 대전되지 않은 금속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 내부의 전자들이 전기력을 받아 대전체 쪽으로 이동한다. OX? 그렇죠. 자, 이제 보세요.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풀게. 이렇게 정성들인 그림은 내가 몇 개 안 그려. 앞으로. 자, 봅시다. 앞으로 내가 뭐는 생략하냐면 이 플러스는 많이 생략합니다. 어차피 이동하지도 않는데 뭐.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안 그릴 거야. 자, 다시 6번에 2번을 볼게. 대전되지 않은 금속에, 오케이. 그냥 금속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금속이 이렇게 있어. 근데 대전되지 않았대. 그게 무슨 뜻일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고르게 잘 퍼져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성질을 어디서 찾을 수 없다는 뜻이야. 중성이야, 지금. 중성. 대전되지 않았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자, 여기에 내가 플러스 대전체를 이렇게 가까이 했대.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칠판을 한번 보세요.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지. 그럼 이 플러스가 좋다고 이 안에 퍼져 있던 전자들이 이쪽으로 모이겠지. 그지? 그럼 전자들이 모여서 전자들이 잔뜩 여기에 이렇게 있을 거야. 전자들이. 그러면 이 금속은 이쪽을 보면은 무슨 전기를 띠는 걸로 보여? 마이너스 전기를 띈 걸로 보이지. 그럼 이쪽을 보면 무슨 전기를 띈 걸로 보이겠어? 플러스 전기를 띈 걸로 보이겠지. 왜? 마이너스들이 다 움직였잖아. 이쪽으로 이동을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쪽은 마이너스가 이제 별로 없어. 그러니까 플러스만 남아있겠지. 플러스 전기를 띄는 거고. 여기 일단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다 건너가 버렸으니 이쪽 파트는 마이너스 전기를 띄는 걸로 보이겠지. 이제 앞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그린단 말이지. 그림을. 자, 그래서 다시 2번.
대전되지 않은 금속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 내부의 전자들이 전기력을 받아 대전체 쪽으로, 이 대전체, 보라색, 대전체 쪽으로 이동한다. 맞네요. 5죠, 5. 3번. 대전되지 않은 금속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마이너스로 대전된다. OX? 영주야? X죠. 잘했어요. 자, 또 이것도 봅시다. 또 이런 대전되지 않은 금속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간대. 그러면 이 안에 고르게 퍼져서 놀고 있던 전자들이 얘가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 이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이쪽 파트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겠고 이쪽 파트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될 거예요. 다시 그래서 3번 읽어보면 대전되지 않은 금속에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이 하면 대전체와 가까운 곳은 플러스 전기를 띠겠죠. 마이너스가 아니죠. 그래서 X지. 3번은 틀렸고요. 잘했습니다.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의 A 부분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였다. 1번. 금속 막대 A 부분이 띄는 A, B 부분이 띄는 전하의 종류를 각각 쓰세요. 정훈이가 해보자. 정훈아, 1번. A는 무슨 전기를 띄고 무슨 전을 띄고 가냐? 플러스 전을 띄고 가냐? 마이너스 전을 띄고 가냐? 플러스 전을 띄죠. B는 마이너스 전을 띄고요. 잘했습니다. 2번. 대전체와 금속 막대의 A 부분 사이에 작용한 전기력을 쓰라는 얘기는 인력 쓰냐 청력 쓰냐 그 뜻이야. 대전체와 금속 막대는 인력을 띨까 청력을 띨까? 그렇죠. 인력을 띄겠죠. 지금 봐서 1번에서 A가 플러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인력을 띨니다. 인력. 자, 8번. 다음 설명서 관련 알맞은만 고르세요. 이상하게 자꾸 정훈이는 고르는 문제만 되는 것 같네. 아, 지금 정훈이가 했나? 석주 갈 차례인가? 자,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금속 내부에 기억, 전자니 원자니? 석주? 원자? 원자는 웬만하면 고르지 마세요, 좀 제발. 거의 대부분의 답은 전자입니다, 전자. 그렇게 강조했는데, 전자가 이동하거나, 전자가 힘을 갖거나, 전자. 금속 내부에 전자와 대전체 사이에 인력이 작용해서 전자가 이동합니다. 인력이 작용해서 전자가 이동하는 거예요. 니은은 인력입니다. 그러므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자, 이제 이거는 해보자. 석주야,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많이 좀 어렵나? 간단히 그림을 그려줄까? 그림 그려주는 게 더 편하죠. 다시 맨 위 첫 번째 읽어볼게.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에, 이렇게 금속 막대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플러스 대전체를 이렇게 가까이 했대. 가까이 하면, 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금속 내부에 전자와 대전체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쫙 이동합니다. 전자와 대전체 사이에 인력이 작용합니다.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겠죠. 그러므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자, 가까운 쪽은 무슨 전기? 먼 쪽은 플러스 전기를 띈다. 답이에요. 디귿은 마이너스, 리을은 플러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여기 뭐 잘 이해 안 가는 학생이 있는가요? 없다고 치고 650페이지 다시 넘어가서 2번 검정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요거 가지고 검정기를 얘기를 설명을 할 거야. 따라서 이 파트가 이해가 돼야 된다고. 검정기를 되게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검정기 되게 쉬워요. 이것만 이해하면 돼. 이것만 하면 계속 인식할 거야. 이 검정기 그림 보니까 이런 병 같은 거란 말이야. 유리병으로 만든 이런 거. 혹시 초등학교 같은 데서, 초등학교가 하는 실험이거든. 초등학교에서 많이 하거든. 아니면 학원에서도 가끔 실험도 하고요. 선생님도 이 검정기가 이게 있었는데 망가져가지고 버렸어요. 얘들 하다 보니까 망가져서. 혹시 검정기 이런 거 가지고 실험해본 적이 있는 사람 있니? 아, 우리 뭐 실험 같은 건 좀 멀리 있는 얘기인가요? 우리 학생들? 아, 혹시나 해서 물어봤어. 뭐 애들 다 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자, 2번 검정기 볼게요. 검정기. 컴이 왜 나와? 검.
자, 이거 문제, 자, 글씨 보면 알겠지만, 전기의 힘을 검사하는 어떤 장치야. 검사하는 어떤 장치. 그래서, 어이구야, 이거 뭐 대전됐네? 어이구야, 이거 플러스 전기가 있겠네? 뭐 이런 걸 알 수 있게, 근데 눈으로 보이는 게 그냥 뭐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막 숫자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추론하는 거야. 현상을 보고. 이렇겠구나라고 추론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볼게요. 검정기 옆에 뜻 나와 있네요. 정전기 유도를 이용하여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전기 유도를 이용 밑줄 치시고요. 오늘 왜 이러니? 매갈리가 없지? 분필을 다 떨어뜨리고 정전기 유도를 이용해서요. 물체의 대전 여부를 알아보는 기구, 물체의 대전 여부 밑줄 치세요. 이 물체가 전기를 띠고 있느냐, 전기를 띠고 있지 않느냐를 알 수 있다고요. 그걸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검전기의 원리는 됐고요. 자, 이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볼 거야. 실전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림이 입체적으로 잘 나와 있죠.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만한 금속판이 하나 있어. 금속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금속,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 이렇게 얇은, 일장은 아니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얇은, 이런 게 두 개, 종이축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어. 근데 이게 엄청 얇은 알루미늄 박이야, 알루미늄으로 만든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다 금속이에요, 전체가. 금속판이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금속 알루미늄 박 또는 알루미늄 박 이렇게 불러요. 이 박자가 한자로 얇은 박자야. 그래서 얇게 만드는 알루미늄 호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포일, 영어로 포일, F-O-I-L, 포일이라고 얘기하는 거. 너네 왜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알루미늄 포일 같은 걸 본 적 있을 거야. 거기 위에다가 뭐 후라이팬을 깔고 고기도 구워 먹은 적 있고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김밥집에서 김밥 사면은 막 알루미늄 이렇게 싸주기도 하지. 그게 이제 알루미늄인데 그거보다 훨씬 얇은 박이야. 그래서 이 금속판에 여기 몸체까지 다 금속인데 이 금속 박이 얼마나 얇고 헐렁헐렁하게 붙어 있냐면은 금속 박 두 개가 이렇게 몸체에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흔들잖아? 그럼 이게 흔들려. 그 정도로 그냥 살짝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박이 어마어마하게 얇아서 손을 만지면 찢어져. 굉장히 얇고 굉장히 가벼운 거야. 우리는 이 금속 박에다가 결국 뭘 할 거냐면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만들 거라고. 그럼 잘 생각해봐. 이 금속 박이 이렇게 두 개가 축 늘어져 있어. 늘어져 있다는 뜻은 얘랑 전기를 안 띠고 있다는 뜻이야. 중성이야. 그 중성이면 미는 힘, 당기는 힘도 없고 미는 힘도 없거든. 근데 이렇게 축 늘어져 있다가 얘도 마이너스 만약에 전기를 띠고 얘도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고 치자. 둘 다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 전기를 띠면 얘들이 서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그럼 금속박이 이렇게 벌어져. 더 마이너스, 더 센 마이너스, 더 전자가 더 많이 모여있고 전자가 더 많이 모이면 더 많이 벌어져.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전자가 다 빠져나갔어. 그럼 다시 이렇게 축 쳐집니다. 그러다가 전자가 너무 빠져나갔어. 전자가 너무 이동을 해.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플러스밖에 없지. 그럼 이제 둘 다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야. 그럼 또 벌어져.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 금속 박이 이 벌어지는 정도. 그럼 다시 금속 박이 이렇게 벌어졌어. 그럼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얘든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고 있겠구나. 플러스인지 마이너스는 아직은 몰라. 근데 둘 다 같은 종류의 전기를 띠니까 이렇게 벌어졌겠구나. 이렇게 벌어지다가 더 벌어졌어. 그러면 더 많은 전기, 더 많은 같은 전기가 모여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얇은 이런 금속 박이 이렇게 쭉 쳐지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검정기입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거 손으로 만지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유리병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겁니다. 그 유리병의 역할은 없는 거야. 손으로 만지지 말라고 하는 거야. 얘가 그냥 공중에 붕 떠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단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게 금속판, 머리, 이게 금속 막대, 금속 박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금속 박이 뜨면 이렇게 서로 벌어지고. 참고로 이 두 개가 달라붙을 일은 없어.
얘 두 개가 같은 라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도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야. 그래서 같이 쳐져 있거나 벌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달라붙지는 않아요. 이게 실제로 이 검정기 만들기도 학교 시험에서 학교에서 그 수행 평가 같은 걸로 많이 봐. 이 금속 박 만들기, 검정기 만들기. 그 만들 재료 같은 거 막 주실 거란 말이지. 아니면 니네가 알아서 구해와라 이러면서 만들게. 근데 금속 박 같은 거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니네 요즘 껌 니네 잘 씹는지 모르겠는데 그 왜 자일리톨 막 이런 껌 말고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이런 껌 말고 옛날 껌 있지? 이렇게 종이 까가지고 이렇게 종이 이렇게 까서 이렇게 먹는 이런 옛날 껌 있잖아. 그 껌 보면 포장이 두 겹이야. 밖에 이렇게 종이가 하나 쌓이는데 종이 하나 벗기면요. 은박지 같은 종이가 이렇게 보이는 게 있지. 은박지 같은. 그 은박지 같은 종이를 벗겨봐. 그럼 그 은박지 같은 종이를 잘 보면 그 은박지에 금속이 붙어 있어. 그 은박이 실제로 알루미늄 박이야. 그 종이를 살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막 너무 세게 하면 안 돼. 다 찢어지니까. 살살살살 힘줘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구리잖아? 그러면 그 은박, 그 금속과 종이가 분리가 돼. 그래가지고 그 은박지만 싹 띄잖아? 굉장히 얇은 금속판이 하나 나올 거야. 이걸로 만듭니다. 나중에 혹시 껌 씹을 기회가 생기면 그런 금속 그 종이 버리지 말고 선생님이 말했듯이 그거 한번 이렇게 잘 비벼가지고 이렇게 갈라서 해봐. 그럼 종이가 이렇게 싹 떨어져. 금속 박이 종이에서 떨어져. 껌 싸는 종이야. 껌 종이. 자, 그런 걸로 검정기를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름 써 있죠? 이게 금속판이라고 위에 써 있고요. 맨 밑에 금속박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금속판 이거고 금속박이 이거고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지. 최소한. 이름을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 하지만 이름을 알고 있어야 누가 말하면 설명 듣지. 그치? 금속박 또는 알루미늄 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뭐라고 막 주글주글 써 있잖아. 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 이해로 풀 거니까. 자, 밑에 2번 검정기를 알 수 있는 사실 잔뜩 뭐라고 써 있어요. 외울 포인트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도 금방 외우니까 됐고 글씨 많이 보이잖아. 다 외우지 마. 괜찮아. 야, 내가 이제 1단원은 좀 답답했지. 내가 맨날 외우라고만 했으니까. 하지만 여기는 또 이상하지 않냐? 외우지 말라고 하니까 이해하라는 뜻이야, 대신. 자, 몇 가지 실험을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이제. 자,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중상 상태야. 그 병은 안 그릴 거야. 귀찮아서. 병은 의미가 없어. 병은 그냥 손으로 만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런 검정기가 있다고 치자. 금속 박이 좀 축 처져 있지? 그냥 축 처져 있으니까 지금 다 중상 상태라는 뜻이야. 얘는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상 상태의 금속 덩어리입니다, 지금. 내가, 자, 이제 문제를 시작한다. 유리를 고무랑 막 마찰을 시켰어. 유리랑 고무를. 이제 첫 번째 단계요. 유리랑 고무를 막 마찰을 시키면 유리는 무슨 전기를 띠고 고무는 무슨 전기를 띨까? 자, 니네가 외운 거다. 자, 털, 유, 명, 나하고 불, 애를 외워야 돼. 대전예를 방금 이제 외워야 돼. 털 가지고 유, 명, 나, 고. 유리가 이쪽이고 고무가 이쪽에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이 유리는 전자를 잃기 쉬운 거냐, 얻기 쉬운 거냐? 이쪽 파트에 있는 애들, 오른쪽에. 니네가 보기엔 오른쪽이지, 왼쪽이지. 왼쪽에 있는 애들. 털 가지고부터 시작했잖아. 전자를 잃기 쉽다, 얻기 쉽다. 어떤 거? 잃기 쉬운 거야. 뭐, 첫날이니까 뭐. 전자를 잃기 쉬워.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플러스 전기야. 그래서 유리가 플러스 전기를 띌 겁니다. 플러스 전기. 자, 유, 명, 나, 고. 고무가 이쪽에 있단 말이야. 그럼 이쪽은 전자를 얻기 쉬운 애들이었어. 왼쪽, 오른쪽은.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기를 띠겠지? 그래서 고무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될 거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자, 유리와 고무를 마찰을 시켰다. 그때 그 유리를 가까이 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 대전율을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 다음 문제가 풀려. 자, 유리에 가까이 됐습니다. 이렇게 비빈, 마찰을 시킨 유리를 가까이 이렇게 했어. 절대 닿으면 안 돼. 가까이만 돼야 돼. 자, 그럼 니네가 연필 들고, 아우, 유리가 플러스로 대전됐잖아.
플러스 써야지, 그렇게. 플러스. 자, 플러스가 지금 가까이 온 겁니다. 이쪽에. 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에 얘 없을 때 중성으로 이쁘게 모여있던, 이 중성으로 이쁘게 편안하게 있던 이 대전체에 이제 일이 생겨. 자, 이 물체에 마이너스 전자들이 곳곳에 다 골고루 있겠지. 골고루. 전자들도 골고루 있고, 플러스 핵도 골고루 다 있으니까 중성인 상태였던 거야. 근데 지금 플러스가 다가왔지. 플러스가 다가오니까 이 플러스가 좋다고 여기 전체 고르게 퍼져 있던 전자들이 다 대가리로 하면 되지. 금속판으로 이동합니다. 금속판으로 다 이동을 해버려요. 싹 다 몰려있는 거야. 얘가 좋아서. 그럼 몰려있으면 이제 밑에 금속박은 아까 전자들이 막 있었는데 전자들이 갑자기 사라졌지. 그럼 이제 금속판은 이 두 판이 다 무슨 극을 띄어? 플러스 극을 띄게 된단 말이야, 이제는. 플러스는 계속 남아있었으니까.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플러스 전기를 띄기 때문에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플러스 전기를 띱니다. 플러스 금속 박이 두 개가 플러스 전기를 띄어서 벌어지기 시작해. 내가 얘를 가까이 대니까. 됐죠? 자, 그러다가 내가 이제 얘를 쓱 치우면 여기 있던 전자들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여기 있던 애들이 다 퍼져서 골고루 다 퍼져나가. 퍼져나가면 이제 얘는 다시 중성이 됐지. 중성이 됐으니까 아까처럼 축축 쳐져 있게 됩니다. 자, 이제는 다시 내가 고무를 갖다 댔어. 아까 비볐던, 마찰시켰던 고무를 갖다 댔습니다. 근데 고무는 마이너스를 띄고 있거든? 그러면 이제 이 골고루 퍼져 있던 마이너스 전자들이 얘가 싫은 거야. 골고루 퍼져 있던 애가 싹 다 밑으로, 가장 멀리 도망가고 싶어서 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마이너스가 넘쳐, 여기. 얘네들이 마이너스가 넘쳐. 마이너스가 얘들이 넘치면 얘네들도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벌어지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얘네들은 마이너스로 대전돼서 벌어지는 거야. 아까는 플러스로 대전돼서 벌어졌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대전돼서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검전기 입장에서 이 금속판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요. 금속박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될 겁니다. 얘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한글로 옆에 막 써있던 거를 다 마치 머릿속에서 움직이는 동영상처럼 보면서 이해를 한 거다. 이런 검전기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세 가지가 써있어, 세 개. 자, 이 표에 보면요. 여기, 요 표에 요 세 가지, 알 수 있는 사실 세 가지 써있지? 세 가지 외워야 해. 자, 이 표의 첫 번째 봅시다. 물체의 대전 여부. 밑줄 치세요. 아니, 네모칸 치세요. 물체의 대전 여부. 표의 제목이잖아. 두 번째,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양 비교.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양 비교. 네모칸 치세요. 세 번째,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종류. 전하의 네모칸 치세요. 이 세 가지를 알 수 있는 거야. 니네 학교에서 서술형 문제를 이번에 내실지 안 내실지 모르겠는데 검전기를 알 수 있는 사실을 쓰시오. 세 가지를 쓰시오 하면 이 세 가지가 답이야. 이거 그냥 외워야 돼. 자, 첫 번째, 물체의 대전 여부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다시 그립게 차라리 그냥 새로. 자, 이제 이렇게 검전기가 있습니다. 내가 물체를 가까이 됐어. 가까이 됐는데 얘가 벌어지지 않고 무너지던 건 가만히 있어. 아무 변화가 안 생겨. 그럼 내가 가까이 된 이 물체 있잖아. 이 물체는 대전된 거야, 안 된 거야? 대전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물체가 대전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어. 얘가 만약에 대전됐다면 가까이 되잖아? 그럼 벌어졌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전 여부를 알 수 있어. 두 번째,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양을 비교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A라는 물질이 있고
B라는 물질이 있어. 물체가 있어. 둘 다 대전된 건 알겠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어떻든 얘도 뭔가 전기를 띠는 건 알겠어.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많은 전기를 띠는지 잘 모르겠어. A를 가까이 됐더니 요 정도 벌어져. 근데 B를 가까이 됐더니 이 정도 벌어져. 그럼 누가 더 대전이 많이 된 거야? 딱 봐도 B지. B가 더 많이 대전된 거야. 그래서 대전된 전하의 양이 비교가 가능합니다. 벌어진 정도로. 자, 세 번째. 전하의 종류도 알 수 있어. 얘가 플러스로 대전됐는지 마이너스 대전됐는지 종류도 알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검정기에 장치가 필요해. 장치라기보다는 먼저 어떤 처리하는 그런 좀 조건이 좀 필요해. 요거는 좀 이따 나중에 볼 거야. 어려운 문제에서 요게 등장을 해. 그냥 외워 지금은. 종류도 알 수 있구나. 플러스로 대전됐는지 요물체가 마이너스 대전됐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검정기로 알 수 있는 사실 세 가지는 반드시 잘 외우세요. 문제 봅시다. 51쪽. 개념 속속. 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검정기의 금속판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였다. 알맞은 말을 써보세요. 자, 1번. 검정기 내부의 전자가 대전체로부터 무엇을 어떤 힘을 받아 금속 어디로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플러스가 가까이 왔어. 그럼 플러스가 가까이 왔으니 자, 재활용을 할게. 재활용. 그림 봐봐. 플러스가 가까이 왔어. 그러면 여기 퍼져 있던 뭐가 이동을 해? 마이너스 전자가 이쪽으로 가 이동하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벌어질 건데 얘는 플러스 전기로 벌어질 겁니다. 이런 상태야. 다시 읽어볼게. 검정기 내부의 전자가 대전체로부터 무슨 힘을 받아? 인력을 받죠. 땡기는 힘. 인력을 받아 금속판으로 이동합니다. 밑에 여기 금속박에 있던 전자가 금속판으로 이동했죠. 그래서 금속판으로 이동했다. 2번. 금속판은 그래서 무슨 전자를 띱니까? 마이너스 전자를 띄고 있죠. 이렇게 금속판은 마이너스 전자를 띄고 있고 금속박은 플러스 전자를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3번. 금속박은 벌어지겠죠, 결국은. 자, 10번 문제. 알 수 있는 사실 세 가지를 고르래요. 뭐죠? 기억, 물체의 대전 여부 알 수 있고요. 오케이. 니은, 물체에 대전된 전하의 양 비교 알 수 있고요. 디귿, 물체가 전자개수는 모릅니다. 전자개수 나중에 기계로 측정합니다. 이거는 1번, 물체에 대전 전하의 종류 알 수 있죠. 그 답은 기억, 니은, 리을 세 개 체크하는 것입니다. 숙제는 여기 아니에요. 자, 오토 거둡시다. 이름 안 썼는가? 여기다가 밑에다가 이름을 좀 쓰세요. 자기 이름. 다 안 썼나? 밑에다가 이름을 쓰세요. 자, 이것도 밑에다 이름 쓰세요. 밑에다가 자기 이름. 됐어? 내가 사진 따로 써줄게. 그 밑에다가도 내 이름 써. 밑에다 여기다 이름 써. 여기 밑에 한 장 열고 종이에다가. 자, 요건 채점을 해서 다음 시간에 볼 거고요. 자, 지금 나눠준 거 숙제로 해야 되는데 숙제가 어디냐면요. 14페이지부터 이혼 전까지만 할까요? 화학식 25페이지까지 14부터 25까지 합시다. 페이지가 좀 많아 보이는데 중간중간 건너뛰어서 페이지는 실제로 많지 않아. 자, 14부터 뭐야 이거 14부터 25까지. 자, 이제 그게 뭐냐면 문제집입니다. 문제집. 자, 여기까지가 숙제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